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 출신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무소 가운, 보험계약에서의 통지 의무와 직업 변경 추징금, 약관 실무 판례 종합 해설. 통지 의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위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체결된다.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위험률에 따라 계약을 인수하거나 거절하기도 한다. 이때 계약 체결 전 보험사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는 의무가 고지 의무이고, 계약 체결 후 중요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알리는 의무가 통지 의무이다. 특히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상시적 사용 등은 보험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이므로 계약 후 통지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약관상 이러한 통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약관상 통지 의무 규정과 위험 증가 시 회사의 권한. 실제 보험 약관 제25조 계약 후 알릴 의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었거나 이륜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지를 받은 보험사는 그로 인해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개월 이내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 이후 계약자는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장 축소 또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직업 변경 추징금은 왜 발생하는가? 직업 변경 추징금은 계약자가 자신의 직업이 더 높은 위험도로 변경되었음에도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경우 기존보다 높아진 직업 위험 등급에 따라 발생했어야 할 보험료 차액을 소급해서 부과하는 금액이다. 이는 특히 단기납 상품에서 흔히 발생한다. 단기납 상품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먼저 납입하고 이후 장기간 동안 보장을 받는 구조이므로 보험사는 이 기간 동안 쌓이는 책임준비금에 맞춰 보험료를 설계한다.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실제 위험보다 낮은 보험료로 준비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어 추후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며 이 차액이 바로 추징금이 되는 것이다.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삭감 기준. 약관 제16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계약 당시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통지 후 한 개월이 지난 경우,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이 경미하거나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약관 제26조 제사항에 따라 통지 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을 할 수 없고 계약 해지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 인과관계 없는 경우 보험금은 지급된다는 핵심.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전액 삭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약관은 명확하게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변경이 보험사고와 무관하다면 보험금은 감액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직무가 바뀌었음에도 보험사고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이거나 고위험 작업과 무관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사는 해당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보험사고와 직업 변경 사이에 실질적인 위험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상법과 약관 모두에서 일관되게 보장하는 원칙이다. 판례가 보여주는 통지 의무 해석의 핵심. 대법원 2022다 238,633 판결은 통지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해 실무상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해당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상해보험과 운전자 보험 두 건의 계약을 같은 보험사에 체결했고, 운전자 보험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후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해당 계약에 별도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 지급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동일한 계약자의 정보 공유가 가능했으며 설계사를 통해 통지되었고 회사 내부 전산에도 반영되었음을 근거로 전체 계약에 통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보험사의 전산 공유 여부와 보험 설계사의 전달 경로까지 감안해 계약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춘 판결로 해석된다. 실무상 통지 의무 대응 요령.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고위험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한 경우다. 특히 사무직 종사자가 배달이나 물류 현장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보험사에 이를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자는 고의적 은폐로 몰릴 수 있으므로 일시적 활동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일정표, 사내메일, 사직서, 지시문, 목격자 진술서, 산재 서류 등은 일시적 업무임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된다.
반대로 통지 의무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설령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금 추징 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보험사에 사전 통지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실무 대응이다. 통지는 의무이고 인과관계 없는 사고는 보험사가 책임진다. 보험계약의 핵심은 위험을 성실히 공유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와 보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직업 변경이나 이륜차 사용 등은 보험사가 감당해야 할 위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는 것은 계약자의 기본 의무이다. 그러나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유와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다면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계약 해지 또한 제한된다. 실무에서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단순 통제, 누락이 모든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보험은 정직하게 유지할 때 보장이 지켜지며 보험사와 계약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 진정한 신뢰 기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손해사정사무소 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